백만사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는 2023년 개묘년의 호랑이띠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끼해를 만난 호랑이 운세가 어떻게 될까요? 토끼한테 농락당하는 호랑이가 됩니다. 어떤 사연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갑인년 호랑이띠입니다. 올해 50살이 되는데 개묘년의 개수는 갑목한테 부모가 됩니다. 수생목하니까 부모가 되고, 묘하고 호랑이하고는 똑같은 목이 돼서 묘가 동생이고 인이 형립이 됩니다. 그래서 천간에서는 부모가 되고 지지에서는 동생이 되는데, 이거를 합쳐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형편이 되겠는가. 먼저 몸집 불린 나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커졌다는 얘기겠죠. 수생목을 했으니까 당연히 나무가 커지는데 제값이 매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토끼한테 놀림당하는 호랑이가 된다. 그러니까 호랑이가 제값을 못한다. 나무는 컸는데 몸집은 불려졌는데 나무의 값이 제값 매겨지지 않는다. 엄청나게 약 오르겠죠. 그런데 이게 조그만 동물이 아니라 호랑이가 되니까 혈압이 오르겠죠. 사람도 등치 작은 사람하고 등치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등치 큰 사람들의 혈압이 잘 오르듯이 동물에서도 호랑이의 혈압이 높습니다. 두 번째, 광합성 부족의 혈압까지 오른다. 광합성 부족이라고 하면은 나무가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밤에는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는 거는 물 에너지, 수생목해서 빨아들인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작용을 한대요. 이산화탄소를 마셔서. 그게 광합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수니까 햇빛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물만 들이마시니까 나무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단단하지 못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광합성 부족에 혈압까지 오른다. 호랑이가 토끼한테 농락을 당하니까 단단하지 못한 몸, 혈압까지 오른다. 또 천간에 수생목해서 부모 덕은 있지만 동생한테 농락당한다, 놀림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살펴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화가인데 박수근 씨 1914년 갑인년 출생이에요. 저쪽 인제 사람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화가인데 그 양반이 1952년도부터 63년도까지 창신동에서 집을 하나 사갖고 거주를 했는데, 그 살던 창신동 집엔 아마 도로가 들어서게 됐던 모양이에요. 재개발을 하게 돼서 토지 보상을 국가에서 받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될 형편이 됐는데, 집 등기를 허술하게 해놨던 거죠. 땅 문서는 남의 거고 건물 등기만 돼 있어서 제값을 못 받았던 거죠. 이 양반은 처음에 땅하고 건물하고 다 같이 그게 매매된 줄 알았겠죠. 근데 뭐를 잘못했는지 집 등기를 허술하게 해놨었기 때문에 문서는 반토막만 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재판까지 했었는데 별 승산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약 오르고 혈압 오르고 그러는 바람에 63년도 그때 한쪽 눈을 실명을 했대요. 한쪽 눈을 안 보여갖고 결국 거기서 이제 저 면목동인가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엄청 약 올랐겠죠. 그게 단단하게 등기를 챙겨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당장 그 거리로 나서야 될 판이었으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 양반이 그림값도 아주 비쌌더랬는데, 그래서 이게 몸집 불린 나무가 제값이 매겨지지 않는다, 단단하지 못하다, 또 광합성 쪽에 혈압까지 오른다, 부모 덕 있지만 동생한테 농락당한다. 그러니까 갑인년 호랑이띠라든지 아니면 갑인이 월에 있으면 집 문제, 이게 갑인년 호랑이띠면은 제일 큰 재산 문제가 될 거고, 월에 있으면 직장 문제, 일에 있으면
배우자 문제, 안방 문제 이런 식으로 일어나게 될 거니 미리미리 좀 챙겨 놓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병인년 호랑이띠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38살이 되는데 병이 개수한테는 부인이 됩니다. 조강지처. 또 요건 남편, 물. 이 병은 올해 남편을 만난다든지, 여자 같으면 당연히 남편이 될 거고, 남자 같으면은 이제 관록이 될 거고, 여자라도 이게 관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관록 얻는 병, 태양, 남자 만나는 병, 부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개수하고 병하고 만났을 때 병이 무지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근사한 무지개가 돼서 아주 황홀한 모습인데, 무지개 떴구나, 태양 같은 부인이 됐구나 했는데 그 속에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 얘기죠. 호랑이가 토끼한테 놀림을 당하니까 옛날에 우리 이솝 우화에 이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토끼가 호랑이한테 말하기를, 토끼 한 마리 먹어봤자 그 토끼 고기 맛도 없고 간에 기별도 안 간다고, 여기서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저쪽에 가서 내가 불을 놓고 참새를 몰아갖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호랑이 입속으로 참새구이가 쑥쑥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날 놔달라고 참새를 몰아주겠다고 했거든.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그럴싸해갖고 잡은 토끼를 놔주고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토끼가 갈대밭 끝에 가서 거기다 불을 놓으니까 갈대에서 불이 붙어갖고 호랑이 타 죽을 뻔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뭐 얼음에 꼬리 담그고 있으면은 줄줄이 고기가 딸려 올라올 거라고 해서 얼음판에 구멍을 뚫고 앉아 있다가 꼬리까지 다 얼어붙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듯이, 호랑이가 토끼한테 놀림 당한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개 뜨는 언덕에서 어처구니 없는 호랑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한데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부인이 됐는데 태양이란 말이에요. 병이 태양이고, 태양은 세상 전체를 비추는 거니까 부인이 됐는데 어떤 조그마한 집안의 살림을 맡는 게 아니라 뭐 국가 살림을 맡았듯이 큰 살림을 맡았다 하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전체 살림을 해 가는데 그게 잘 되면은 참 좋겠는데, 이게 속는 일이 있다. 호랑이가 토끼한테 속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부인이 됐잖아요. 남편이 됐고 부인이 됐고, 그래서 정식 조강지처 이렇게 됐는데 살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동생한테 또 놀림 당하는 호랑이 형님이 되니까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런 말이죠.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 하는 식으로 동생이 놀린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 때리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때린다고 하지만 옆에서 거들어주는 신우가 말리는 척 하면서 더 때리게 만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고 살펴보니까, 옛날에 소설가 박경리 선생이 1926년 병인년 출생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이 1962년도에 김약국의 딸들 그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아주 이제 유명해져서 김약국의 딸들이 그걸로 인해서 작가의 입지가 확실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유현목 감독의 이제 영화로까지 등장을 했는데, 박경리 선생이 그 김약국의 딸로 유명해진 거지. 그랬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뭐였느냐, 사회의 그 현실에 대한 현실 비판이 아주 강한 문제작이었다. 김약국의 딸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근사한데 속에서 이렇게 놀리는 모습, 현실 비판적인 모습이 그 김약국의 딸들이라는 소설에 반영이 돼 있다 그러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인년 호랑이띠 또는 사주에 병인이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근사한 일이지만 속으로 좀 비판받을 일, 비판할 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하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년 호랑이띠입니다. 올해 이제 26살이 되겠는데 60살 더 보태면은 86살 먹은 호랑이띠도 있죠. 네, 이 무토가 개수한테는 남편이 되고 또 개수 무산 요거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물이 덮어신다. 그러니까 산에 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끄러운 산이 되겠고 또 산에 비가 오면 산 꼭대기에 물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미끄러져서 밑으로 흘러내리죠. 그래서 부인은 산을 내려가고 남편은 그대로 산에 남아 있고 그런 뜻도 되고 그래서 이 밑에 하고 호랑이의 관계 또 여기 산 내려가는 마누라 그대로 서 있는 남편 요거를 합쳐서 말을 만들어 본다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미끄러운 산에서 요게 높은 산에 비가 오니까 미끄러운 산이다 이 얘기예요. 미끄러운 산에서 뜀뛰게 하는 호랑이 호랑이가 토끼하고 보조를 맞춘다 하는 얘기도 되겠고 호랑이가 토끼 잡으려고 뛰어간다고 하는 얘기도 되겠고 잡았다가 또 놓쳐서 토끼한테 당하는 모습 미끄러운 산에서 뜀뛰기 하는 호랑이 좀 많이 어처구니 없죠. 또 그 다음에 산에 비 오면 산이 안개에 쌓일 거고 뒤에 있는 산은 산뜻하게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커튼 치고 들어앉은 것 같다 하고 표현을 하는데 커튼 치고 들어앉아서 뭐 하느냐 커튼 치고 들어앉은 자체가 좀 부끄러움을 표시하는데 그 안에서조차 놀림을 당하고 있다. 이래나 저래나 부끄러운 형편이죠. 그 다음에 바깥의 여자도 여기 나가는 거니까 바깥의 여자도 여우 같은 동생도 못 믿는다. 토끼는 호랑이한테 동생이 되니까 토끼 같은 동생도 못 믿는다. 여우 같은 동생도 못 믿는다. 나간 여자도 못 믿고 여우 같은 동생도 못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그 애로사항을 견뎌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또 궁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 패티김 씨가 우리나라 그 유명한 가수죠. 1938년 무인생 호랑이띠예요. 근데 그 양반이 60년 전에 63년 개묘년에 미국 뉴욕 그 라스베가스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가수가 미국으로 진출을 했는데 거기 가는 이유가 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고 국제적으로 이름도 내야 되겠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이렇게 진출하기가 쉬운 거는 아닌데 온갖 애로사항을 다 겪으면서 미국으로 진출을 했을 텐데 크게 빛을 못 낸 거지. 근데 이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초우 노래를 녹음을 해놨었대요. 근데 미국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초우가 인기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패티김 씨 입장에서는 괜히 미국에서 헛고생하고 있는 거지. 고국에서는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미국에 가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결국 미국을 관두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커튼 치고 들어앉았다. 안 보이게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가서 공연하고 했는데 거기 가서 좋은 결과는 없이 한국에서 뜨고 있는 게 꼭 놀림당하는 그런 모습 같지요. 그래서 미끄러운 산에서 뜀뛰기 하는 호랑이의 모습도 커튼 치고 들어앉아서 놀림당하는 모습도 여기에 같이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굳이 먼데 나가고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경인년 호랑이띠가 있습니다. 14살짜리가 있고 74살짜리가 있는데 경금은 부모가 되지만 이게 총칼이 되고 요 개수는 자식이고 어둠이고 물이고 그럼 이 총칼에 물이 닿으면 물이 총칼에 적셔지면 이 총칼은 녹이 슬게 되죠. 녹이 쓴다 하면은 자꾸 갈고 닦으면 되는데 이 칼을 갖고 있으면은 좀 다치게 돼요. 그래서 녹슨 칼에 다치면 치료 잘해야죠. 파상풍도 무섭고 하니까 녹슨 칼에
다친다. 나이 먹은 사람은 잘 안 다치는데 조심을 하니까 14살짜리 이 어린애들은 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잘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녹슨칼에 다친다. 그러니까 백신 치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밑에 호랑이가 토끼한테 놀림 당하는 모습까지 있으니까 혈압까지 오른다.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이게 어둠인데 어둠 속의 칼, 칼이 밝은 데서 쓰면은 뭐 음식을 한다든지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밝은 데서 하면은 남들 눈에 다 띄기 때문에 잘잘못이 금방 가려지는데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둘렀다고 하면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둠 속의 칼, 체면 없는 짓 하지 않기다. 어둠 속에서 칼을 휘둘른다. 이 호랑이도 토끼한테 당하기는 하지만 당하기 전에 또 토끼 잡기도 하니까 체면 없는 짓 하지 않기다. 어둠 속에서 칼 휘두르지 않기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자식이니까 자식한테도 골병 들고 동생도 약을 올린다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자면 프랑스 제18대 대통령이 1890년 경인년 출생인데 그게 드골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1963년도 개묘년에 그 엘리제 조약이라고 하는 거를 맺었는데 이 엘리제 조약이 뭐냐 하면은 프랑스하고 서독하고 그 근처 옆집 돼 있는데 그렇게 가깝게 있으면서 아주 수세기에 걸쳐서 서로 아웅다웅 했대요. 그러니까 먼 나라도 아니고 가까운 나라에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서로 그냥 미워 죽겠다.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그 보기 안 좋죠. 그래서 드골 대통령이 독일하고 조약을 맺었는데 우린 그러지 말고 좀 잘 지내자. 그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서독하고 프랑스 양국의 적대의식을 버리고 우호 관계를 맺었다는 그 획기적인 사건이래요. 그게 엘리제 조약인데 이게 녹슨 칼에 다쳤는데 혈압까지 오른다. 어둠 속의 칼 체면 없는 짓이다. 자식 바라지에 골병 드는데 동생까지 약 오른다. 한마디로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나이는 74살이나 됐고 생각 같아서는 칼 들고 쫓아가서 요절을 내고 싶지만 그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억지 춘향식으로 이렇게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하는 그런 조약이었대요. 다음은 이민년 호랑이띠가 되겠습니다. 임은 바다고 개는 강물입니다. 또 개는 동생이고 임은 형님이고 그러니까 강물이 바다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바다에서는 썰물이 만들어진다. 또 토끼가 호랑이를 놀린다. 썰물에 밀리고 토끼한테 당하고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리고 바다가 밀물돼서 들어왔을 때는 해안에서 사람 사는 데하고 가까운데 밀물이 돼서 밀려나가면은 사람 사는 데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 세상과 교류가 끊긴다. 또 호랑이하고 토끼하고 관계도 수시로 멀어진다. 또 아래 것들한테 질린다. 약 올라 하지 말고 물결 따라 오가는 게 낫다. 얘기가 됩니다. 이 강물이 바다까지 들어오려면 저기 발원지에서 시작해갖고 여기저기 돌아서 들어오다가 바다 그 가까이 오면 그 강물이 아주 오염이 돼 있는데 이런 상태가 동생한테 똥물 먹는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아래 것들한테 물 먹는다 하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먼 길 가게 생겼다 먼 데 가게 생겼다 하는 얘기도 되고 근데 먼 길 가는데 내가 아주 신나게 여행 가면은 참 좋겠는데 그게 좀 그렇게 기분 좋은 모습도 아니다. 토끼한테 당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있으니까 혈압이 많이 오른다 그런 얘기가 있겠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은 이란의 그 호메니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1902년 이민년 출생이에요. 이민년 호랑이띠였는데 1963년 개묘년에
그 팔레비 왕이 토지 개혁하고 여성 해방 조치를 많이 하니까 나쁘다. 응? 이란에서 여성 해방이 무슨 여성 해방이냐 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 시위를 하다가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8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갔다 나온 뒤로 여기 추방을 당했대요. 그 이란에 있지 못하고. 그래서 딴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 나중에 귀국을 해서 팔레비 왕조를 밀어냈던가 그랬었는데 그게 바다에 강물이 들어오니까 멀리 밀려나간다. 멀리 나갈 일이 생겼다. 그리고 동생한테 놀림당한다. 그래서 이민이 있으면 오래 멀리 갈 일이 생겼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동생한테 놀림당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너무 과격하게 하다 보면은 아주 곤란하다. 호메니처럼 저기 그 잡혀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주 조심을 하시고 화난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냥 조금만 참으세요. 이 바다는 썰물이 됐다가 다시 밀물이 되고 또 밀물이 됐다가 썰물이 되고 주기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니까 지금 밀려 나간다고 하면 또 밀고 올라왔던 때가 있었으니까 밀려 나가는 거고 또 밀려 나간다 하면 다시 들어오게 될 거니까 너무 혈압 올리지 마시고 좀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또 이 틈에 좀 멀리 나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잘 기억하셨다가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